우리가 운이 좋아, 운이 나빠. 그럴 때 그 운자잖아요. 네. 그 운을 나타내주는 성, 별이네요. 그래서 요 12운성도 정통 명리학에서는 포함이 잘 안 되지만 네, 이 12운성이 한 몇십 년, 5, 6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대요. 일본에서도. 왜 일본에서 바이오리듬도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내가 바이오린이 뭐였죠? 뭐 생체가 아침엔 어땠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막 검사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것처럼 12운성은 그 천간에 있는 글자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고 지금 두 분 다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병술일주고 이분은 병진일주예요. 두 분 다 병화일간이죠. 그리고 약간 비슷해요. 그렇죠? 천간에 병화, 정화 있으시고. 자, 근데 이걸 보면 병술일주도 일지가 식신이고 병진일주도 일지가 식신이에요. 그러면은 병술일주와 병진일주는 같은 일간인가요? 같은 일주예요? 다르죠. 그런데 여기가 식신이니까 똑같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병술일주, 병진일주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둘 다 식신인데 뭐가 다르죠? 약간 이런 딜레마가 생기죠. 네, 병술, 병진뿐이 아니라 갑진, 갑술도 마찬가지. 이 지지, 진수충미일 때는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그래서 요럴 때는 병술일주의 병화일간과 병진일주일 때 병화일간, 이 일간의 힘이 병화가 힘이 똑같냐 힘이 다르냐 이 기운이 어떻냐 다르냐 요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12운성이에요. 그 천간이 똑같냐 기운이 다르냐 그 기운의 세기를 보는 거죠. 바이오리듬처럼. 그게 12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술일간을 보면요. 병술일간을 보면 여기 식신이라고 되어 있고 병진도 식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볼 줄 아시죠? 여기까지. 여기 지장간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이 지장간 밑에 보면 천을기인에 보면 여기 또 있어요. 사묘절 관대. 괄호치고 장생 묘 목용 무효 이렇게 두 줄 써 있죠? 다 마찬가지고 요 밑에 있는 노란 거는 합충형파해를 지지의 합충형파해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밑에 오행이 나와 있고 공망천을기인 이 밑에 있는 건 12신살 장성살, 연살, 육해살 이런 거 12신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요 밑에 뭐 월살, 천살, 바산 이게 12신살 그 밑에 천을기인, 뭐 태극기인, 현침살 요거는 기타신살이라 그래서 우리 연영암 선생님이 쭉 설명해 주시는 거 지금 100강이 넘었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 금여, 백호, 뭐 천을기인, 태극기인 이런 거 말씀해 주셨죠. 고란살. 이제 이거는 그 기타 신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통 명리학이다 하는 거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요 밑에 12운성, 12신살 요건 공망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신살의 큰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12운성을 왜 배워야 되냐면 지금 이런 경우예요. 병술, 병진 둘 다 지지에 식신을 깔고 있네. 똑같네. 근데 왠지 똑같지가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12운성을 보면 병술 같은 경우는 묘, 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병화가 이 12운성은 천간의 기운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술토 위에 있는 병화와 진토 위에 있는 병화가 기운이 어떠냐. 술토 위에 있는 병화는 묘지를 깔고 있네. 다르게 말하면 저 병화는 묘지 위에 있네. 그럼 병진일주의 병화는 관대를 깔고 있네. 얘는 관대 위에 있네. 똑같이 식신을 일지에 깔고 있지만 병술일주의 병화는 묘지에 있는 병화고 병진일주의 병화는 관대 위에 있는 병화예요. 힘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인묘된 이걸 인묘된 병화라고 하고 요거는 관대지에 있는 병화라고 하죠. 누가 힘의 기운이 더 좋을까요? 관대지에 있는 병화, 즉 병진일주인 병화가 더 기운이 센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12운성은 요런 것을 판가름할 때 좋다. 자, 그리고 또요. 보면 요렇게
두 줄로 돼 있어요. 쇠, 관대, 사 요것도 있고 밑에 괄호로 돼 있는 것도 있죠. 자, 요런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요 위에 있는 거는 봉법이라고 해요. 봉법으로 본 거예요. 요 밑에 괄호로 된 거는 거법으로 본 거예요. 네, 요런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헷갈리니까. 괄호는 보지 마시고, 괄호도 보셔야 되지만 괄호 말고 요 위에 있는 거는 병화가 미토 위에 있을 때는 쇠고, 병화가 진토 위에 있을 때는 관대고, 병화는 유금에 있을 때 사고, 내 일주를 일간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괄호는요? 유금 위에 있는 신금, 유금 위에 있는 정화. 정화는 유금 위에서 장생지예요. 신금은 유금 위에 걸록지예요. 각각으로 본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인성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인성이 기운이 어떨까? 아, 이 인성은 양지 위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인성은 미토 위에서 양지 위에 있는 거고요. 나는 미토 위를 쇠지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위에 있는 글자들은 일간 기준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밑에 괄호는 각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봉법, 거법이라고 한대요.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요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거는 뭘로 봐요, 보통? 우리가 두 개 다 쓰죠. 그러니까 이 병화일간이 이 정제는 사지 위에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당신이 사용할 정화는 장생지 위에는 정화라 이 정화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겁재가 나보다 더 세다는 거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관대지에 있고 내 겁재는 장생지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장생하고 관대를 놓고 봤을 때 형안의 관대가 형이죠. 그렇게요. 우리가 장생, 날생자잖아요. 막 태어난 아기거든요. 관대는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얘보다는 내가 조금 더 그죠. 형하죠. 늙었네. 노련미가 조금 있다. 그렇지. 이 겁재보다는 내가 더 고집이 좀 있다. 그런데 이제 장생, 관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지만 장생은 애기잖아요. 관대는 청소년이고요. 그러니까 보호를 장생이 더 받는다. 그렇죠. 이 겁재는 가만히 있어도 조금 생기는 항상 뒤에 엄마 같은 후견인이 있는 약간 그런 경쟁자고 나는 내 고집으로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거 형제로 보면 앞에는 엄마 아빠가 돈을 떼서 대학교까지 다 보내는 거고 그렇죠. 나는 자수성가네. 자수성가 내 할 앞에 있는 겁재 나하고 형은 다 가르쳤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형 옷 물려받는 애고. 네, 그 병진일주들 보면 약간 엄청 고집 세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내 멋대로 사춘기처럼 약 지멋대로. 병술일주하고 병진일주 다르죠. 근데 반면 병술일주는 자기 자신이 인묘됐잖아요. 그래서 병술일주는 약간 배우자 복도 박하고 좀 외롭고 관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 대신 이 나대는 병진일주보다는 좀 더 노련하죠. 다 약간 숙성미가 있고 다 알고 있고 거네요? 네? 더 늙은 더 늙은 거죠. 그렇죠. 묘지니까. 지는 묘지도 아주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묘지에 묻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 대신 더 잘 써먹고 이렇게 활발한 거는 병진이겠죠. 병술보다는. 그래서 12운성은 이런 것을 볼 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걸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보면 여기 위에를 보면 여기가 관대라고 써 있고 밑에는 묘잖아요. 병화일간은 진토, 식신 위에서 관대지에, 그러니까 이 진토는 관대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편관은 묘지 위에 있는 거죠. 즉, 이 여자분이라 그랬잖아요. 편관, 남편이겠네요. 남편을 임묘시킨 거예요. 관성임묘, 이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뿌리도 튼튼하고 조금 큰 일을 하시는 분인 것 바깥 생활을 활발하게 하시는 좀, 남보기에 괜찮은 남편이지만 내 사주에서는 남편을 임묘시켰어. 집안에 들어오면은 이 남편은 힘을 못 쓰겠죠. 이 여자하고 있을 땐.
왜냐하면 나를 임묘시킨 여자랑 살고 있으니까. 사회에서는 딱 국가 자리에 있고 여기 딱 뿌리도 있잖아요. 내 남편이 사회생활은 잘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남편 묘지에 묻어버린 거예요. 즉 남편이 이 여자 앞에선 꼼짝 못한다. 여자가 세다. 최민수하고 똑같네. 그렇죠. 누구야? 최민수 부인이 최민수 쫙 붙잖아. 네. 이거는 우리 엄마 사주고 이거는 우리 요가 선생님 사주예요. 네. 네, 저희 아빠가 직장도 좋고 괜찮으신 분인데 엄마한테 꼼짝 못해요. 아니 이거 보니까 아 관을 임묘시켰구나. 네, 엄마 사주예요. 엄마 사주. 네. 이거 그 잠깐 보면 병신압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엄마도 돈 엄청 밝히시죠. 이 선생님도 돈 많으세요. 재가 많으시죠. 좀 선생님 돈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조 선생님 돈 더 많으세요. 뭐 1년에 뭐 1억 이상씩 버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인성이 있으셔도 이렇게 식신상관 깔고 있어도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는 인성 무인성이에요. 보기에도 무인성 같으세요, 보면. 그래서 12운성은 이런 거다. 이 보실 줄 알겠죠? 위에 거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일간이 미토에서 진토에서 유금에서 이렇게 본 거고 아래 괄호는 가 위에 있는 글자들. 신금이 유금의 걸록지구나. 당연히 걸록지겠죠. 간여지동이잖아요. 이 신금 엄청 튼튼하죠. 걸록지예요. 그다음에 정화는 유금 위에 장생지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요거. 자, 12운성은 옆에 있는 건 12운성 표예요. 12운성은 천간이 그 지지에서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지지와 천간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거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간목은 해수 위에서 장생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지지가 써 있고 장생 걸록이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장생지, 각 글자의 장생지가 어떤 글자들인가 한눈에 보이시죠? 네. 그리고 병화는 인목 위에서 장생지고 묘지는 목욕지, 진토는 관대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표가 이해가 되시죠? 네. 일간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 사주 원국에 아무 자리에 있어도 아무 자리에 있어도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간목일간 우리 그 유로는 간목일간 유로는 올해 을사년이니까 네. 사화의 병지고. 네, 그렇죠. 사화가 병지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을사의 목욕이다. 네. 그 위에 목욕. 네. 그렇게 보는 거라는. 그렇죠. 목욕지시고 지금 을사년이니까 또 목욕 대운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 무토일간인 두 선생님은 올해 사니까 사니까 걸록지. 힘 엄청 세졌지. 그렇지. 힘이 엄청 세졌죠. 무토일간은 우리 소정쌤은 사에 제왕지. 두 분 다 무토기토가 올해 힘이 세구나. 네, 무토기토가 만나서. 걸록 제왕지. 그러니까 제왕은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간 거고요. 걸록은 꼭대기에 다 온 거예요. 그럼 임수일간인 우리 여기 보여요. 임수일간은 사가 절지. 네, 약간 이제 절지부심하실 때죠. 조금 이렇게 웅크리셔서 공부하시고 이제 임수일간은. 그렇게 본다는. 네. 개수일관도 태지니까. 태지. 네. 더 투덜대는구나. 그래서 네. 틱틱틱틱 하는 태지여서. 투덜 더. 그래서 12운성은 애기처럼. 네.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 거죠. 그냥 간목 밑에 갑인일주다 그러면은 그냥 보기에도 간여지동이지만 아 이건 걸록지구나. 아 이건 제왕지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걸록의 힘을 받고 있는 거고 제왕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의 기운의 세기를 볼 수 있는 것. 기운의 세기 요 말이 좋네요. 운의 기운의 세기. 요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12운성은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 미치는 순환의 원리이며 변화의 법칙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출생과 더불어서 이게 명리학도 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늙고 또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왔다가 저녁 때 이렇게 돼서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것처럼 이것도 생로병사 그리고 영고성세의 인생 행료를 그려놓은 것이다. 누구든지 다
장생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목욕지가 오고요. 제왕지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병사묘 이렇게 또 기운이 내려간다.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게 운이 순행하시는 분이 있고 역행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고 자라면 결실을 맺고 또 결실을 맺은 후에 모체 엄마는 그 애를 낳고 병들거나 죽어 없어진다는 이 우리 인생의 행로를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 순서는 제가 여기서는 생욕때 이렇게 장생부터 써놨지만 원래 12운성의 순서는 절부터 시작한대요. 절, 태양, 장생, 목욕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포태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포태법이라는 거 보시면 그게 12운성이에요. 이 절을 포라고도 하더라고요. 포. 그래서 포태법이라고도 해요. 절태를 포태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태, 양, 장생. 장생이 여기서부터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양은 엄마 양수. 뱃속에서 이제 양육 길러지고 있는 거고 태는 이제 수정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이렇게 끈으로 지금은 잘 안 하시지만 포대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게 포태예요. 포태기. 그래서 포대기 하는 게 요 포태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서 엄마가 아기 갖고 있을 때처럼. 그래서 어쨌든 절태양,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 따라서 순환의 방법이 다르다. 자, 간목을 보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우리가 아는 대로 순서대로 쭉 가네요. 근데 을목을 보세요. 오사진 어떻게 가요? 거꾸로 가죠. 네. 여기 보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양일간은 순행하고 음일간은 역행한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는 순행하는 게 맞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음일간은 이게 맞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이걸 안 쓰시는 분들도 맞고 또 이게 스토리를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만 또 통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저는 이제 심산 원장님한테 배웠잖아요. 심산 원장님은 양일간은 한 30% 정도 양념처럼 적용해서 요거를 사용을 하시지만 음일간에는 잘 적용을 안 하세요. 네. 보통 우리가 양이 명리학의 기본이라고 배웠잖아요. 음이 성하면 양이 같이 성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상식으로? 쇠하죠. 낮과 밤이 동시에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가 저물면서 달이 올라오고 달이 내려가면서 해가 뜨잖아요. 해와 달이 동시에 성할 수는 없죠. 네, 그것처럼 양이 성하면 음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태극이잖아요. 빨간색이 불룩할 때는 파란색이 쑥 내려가 있고 파란색이 불룩하면 빨간색은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음양의 원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양이 간목일간이라고 보면 간목일간이 묘에서 제왕지예요. 그때 을목이 같이 제왕일 수가 있을까요?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겠죠. 그래서 양일간이 맞으면 음일간은 안 맞게 돼 있고 음일간이 맞으면 양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몇천 년간 이걸 해보니까 양일간의 순환이 맞더라. 음은 물음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거는 설왕설래하대요. 음은 역행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음은 보지를 말아야 된다. 양일간만 봐라는 사람도 있고 이건 아직도 답이 안 나왔대요. 그 말 들었어요. 역행한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역행하니까 그저 맞네 이렇게 하는 거지 역행이 완전 답도 아닌가 봐요. 역행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운성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통변을 해서는 안 되죠. 아까 그 선생님도 음일간인데 맞다라고 하신 게 12운성에 12신살이 맞다고 하셨어요. 12운성은 음은 잘 안 맞아요. 12신살이 네, 신살이 저한테는 잘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신살 맞아. 네, 운성은 그렇다. 신살이 잘 맞네. 네, 그래서 이 심산 원장님은 그냥 음일간은 역행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양에 따라서 순환의 방법이 다르다. 양간일 때는 순행하고 음간일 때는 역행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은 다 순행하고 음은 다 역행해요. 그리고 여기 그 원리는 양생음사. 양의 장생지에서 양이 장생지, 이제 막 출산 태어난 거잖아요. 양이 장생을 하면 음은 당연히 사하고 해가 뜨면 달은 들어가야 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양간의 사지에서 해가 들어갔으면 달은 올라와야죠.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양의 장생지에서 음간은 사하고 양간의 사지에서 음간은 장생하니까 그래 음간은 역행하는구나. 해와 달이 반대로 도는 것처럼 그렇게 보자. 또 밑에 보면 화토동궁. 화토동법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병화와 무토가 같고 정화와 기토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화와 무토는 같이 가요. 임묘진 똑같이 가죠. 또 정화와 기토도 같이 간다. 이게 바로 화토동법이에요. 12운성에도 적용이 된다. 병화, 정화 같고 병화, 무토가 같아요. 그래서 12운성은 이런 큰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음일간을 역행한다고 보기로 했죠. 자, 그래서 장생지부터 하나씩 쭉 훑어보고 오늘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세 개씩 묶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장생지부터 보면 장생, 날생자예요. 탄생의 기운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온 식구가 매달려서 아기를 키우죠. 그렇죠. 노인 봉양하듯이 옮겨드리고 씻겨드리고 먹여드리고 다 하잖아요. 아기도. 네, 장생은 그런 기운이에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다. 즉 나한테는 늘 나의 조력자가 있다. 갑인일주가 그렇다는 거죠. 갑인일주도 그렇고 갑목이 인목운일 때 이런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운이 강하다. 씨앗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 같은 기운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변할 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저 지금 사업 시작해도 될까요? 근데 올해가 무슨 이민년이에요. 그러면은 갑목일간인데 이민이면 장생운이 왔네요. 시작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네요. 시작하셔도 돼요. 단 장생은 애기잖아요. 혼자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조력자를 구해서 동업을 하세요.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투자를 받으세요. 자기 돈 갖고 자기 혼자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MSG를 쳐주는 거예요. 12운성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목욕. 목욕은 아이와 같은 기운. 요거는 애기예요. 한 3살까지. 네, 신생아. 이제 목욕은 어린이집. 혼자 걸어서 어린이집 갈 수 있어요. 아이와 같은 기운이다. 호기심 많고 7살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꾸미고 계산 없이 미를 추구하는 기운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래서 목욕의 기운일 때는 조금 어린이집 간 애들 어때요? 엄마가 손잡고 현관문 열었는데 엄마 손 놓고 탁 튀어나가죠. 네, 그런 기운이에요. 천방지축이다. 그리고 엄마가 씻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빨개 벗고 목욕통 밖으로 해서 대문 밖으로 막 뛰어다니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기운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따블이야. 을사일주가 을사년이잖아. 네. 이가 2개가 생겼다고 생각해야 돼. 네. 나 잡으러 다녀야 돼, 다 이제. 그래서 장생 목욕 일간이 장생지고 일간이 목욕지이신 분들은 성격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급하기도 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죠. 김 대표님이 처음에 날 보고 저러더라고. 그때 사주도 부를 때 어떻게 철없냐고. 그렇죠. 목욕치였어. 목욕지였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목욕 배운 애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속이 없다. 첫 복음이 네. 저거 보고 얘기하나 보다. 네, 목욕이 겹치셔서 예, 이럴 때는 조금 자꾸 성급해지겠죠. 이럴 때는 성급함을 좀 누르고 주변에 좀 도움을 받으시고 네, 좀 조력자를 남의 말에 좀 경청을 하려는 좀 그런 노력을 하셔야겠죠. 다음은 관대운입니다. 관대운 혹은 관대지. 자, 요거는 이제 어린이집 졸업하고 초등학생, 청소년기의 기운이다. 거침이 없고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내 주장을 밀고 나간다. 말이 앞서고 행동은 서투르다. 관대지. 이제 나 혼자 학교도 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어요. 어때요? 기운이
장생지보다 목욕지보다 더 세졌죠. 관대지 위에 있으면 기운은 센 거예요. 하지만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공이 없이 네. 고집만 세다는 그 거죠. 내공이 없이 아직은 지식이 부족한데 본인이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 관대지. 자, 그 다음은 이제 걸록지입니다. 자, 이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제왕지가 그래프의 최고죠. 산꼭대기. 이제 걸록, 제왕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걸록지, 간목한테 인목, 간목한테 인목, 간묘일주는 없군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간여지동이긴 하지만 간목은 인목일 때 걸록지네요. 그래서 걸록은 이제 청년기의 기운이에요. 청년기 한 20대 그쵸? 청년기의 기운. 이제 막 자기 본분을 다하는 신입사원 같은 20대 20대 청년 같은 한참 보기 좋을 때죠. 그래서 취업, 무대 확장, 실속 있는 모습. 이제 실속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래서 걸록을 지나면 이제 제왕지. 강함의 최고 절정 단계. 인생에 있어서는 한 3, 40대? 그 정도가 이제 걸록지죠. 한참 일하고 세금 많이 낼 때. 제왕지죠. 강함의 최고 절정의 단계에 오른 모습이고 과욕과 대의를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다. 이쯤은 제왕지는 돼야지 이제 자기 자녀를 막 기르고 하는 거니까 이제 나를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걸록에서는 자기 희생까지는 없는 거죠. 제왕이 이제 돼야지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다. 능력과 수완과 포부가 크다. 인생의 40대 같은 기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왕에서 쇠지는 살짝 꺾였어요. 상황 같은 느낌이죠, 쇠지는. 임금에서 내려온 네. 최고에서 한 단계 물러선 모습. 그래서 그때 뭐, 상황 같은 모습, 이방원 같은, 네, 그렇죠. 앞에 있고 이성계가 쇠지, 그렇죠. 세종대왕이 있을 때 이방원이 또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기운. 여유를 가지고 50대 정도 되면 이제 인생의 연륜이 충분히 쌓였잖아요. 이제 다 알고, 네. 경험도 충분히 했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게, 노련함, 실속, 이게 이제 쇠지의 키워드예요. 노련하고 실속 있다. 그래서 조력자, 참모 등 노련미를 띈다. 아까 장생지도 마찬가지예요. 장생지도 어디 가면 왕노릇하긴 힘들어요. 장생지 분들도 내가 장생지 운에 있을 때는 조력자, 참모. 왜냐면 아직 나 애기라서 조금 부족하니까요. 네. 제왕지나 걸록지는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 운에서 잡을 수 있지만 쇠지나 장생지 같은 기운은 내가 남을 서포트해주는 기운인 거예요. 서포트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쇠지는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이제 점점 기운이 슬슬 빠져가요. 이제 병지. 이건 이제 60, 70대. 60대부터 한참 유병자죠, 다. 왜 웃었냐면 우리 간목일간인 유로가 올해 병지를 만나서 아파서 뭐 병들어. 올해 병지. 병원 갔다 왔잖아. 그렇네. 병지시네요. 그래서 내가 웃은 거야. 눈이 번쩍 뜨셔서. 병이 들어서 아파서 을사년이 병지시니까. 병자 병이죠. 네, 병자 맞아요. 네. 그래서 병원 갔다 왔어. 그래서 웃은 거예요. 어떻게 병이 들어 완전히 물러난 상태, 불쌍한 상태, 늙고 병들면 걱정거리가 많다. 걱정도 많아지네. 병지면 걱정거리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그리고 약간 신경이 예민해서 갔다 왔잖아. 네, 걱정도 많고 그 뭐라 그러죠? 남한테 이렇게 좀 친절한 약간 눈물도 많고 일주가 병지이신 분들이 눈물도 많고 그렇대요. 내가 아프니까 걱정이 많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세밀하고 걱정 불안이 많으며 지나치게 감성적인 모습.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지만 아이인데 일주가 병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는 애늙은이 같은 기운도 있고 감각이 있으니까 예체능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좀 한의학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병과 관련된 직업성으로 써도 좋다. 굉장히 이 의사도 손 감각이 예민해야 되잖아요. 한의사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사지. 자, 사는 죽을 사자예요. 육체는 이미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신만 있다. 그러면 내 운이 사지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거예요? 조수 사지는 어디? 사화가 사지인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신금일간이 올해 사지에 들었네요. 이럴 때는 몸 쓰는 일보다는 좀 정신적인 걸, 올해는 정신이 발달한 거죠. 몸 쓰는 일은 좀 하지 마세요. 몸 쓰는 일은 당신한테 불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지라면. 저는 그러면 갑오를 주잖아요. 네, 그럼 아예 그냥 원국 자체에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네요. 얘가. 지금 편찮으셔서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손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몸 쓰는 일 그거 뭐냐. 내 몸빵 하는 게 아니라 몸빵 하는 거는 맞는 거라는 거야. 몸빵 하는 것보다 당신은 정신이 남들보다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그걸 쓰세요. 그거죠. 무당하라는 거지. 네네. 딱이네. 뭐 관대지나 뭐 이런 거에 있으면 몸 쓰는 일이 맞죠. 정신은 미숙하고 몸만 막 청소년이니까 불쑥불쑥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지다. 그러면은 나는 몸 쓰는 거보단 난 정신적인 일이 맞구나. 그렇지. 그쪽으로 가야겠다. 활인업 이런 거. 그렇죠. 나는 내가 작년에가 사실했던 것 같아. 작년에. 작년에 몸이 안 좋아. 진이었잖아. 무토 진 보시면 되잖아. 진일 때 무토가 진일 때 관대진데요. 관대였는데 작년에 아팠어 막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거 사지에 있으면 몸은 있지만 작동은 하지 않으니 몸은 중단의 상태. 몸을 아끼라 소리지. 그렇죠. 몸보다는 정신을 의식.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잖아. 그렇죠. 왜 일을 못하게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걱정 많고 늙어. 이제는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 대신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정신이 굉장히 맑잖아요. 그런 상태다. 몸은 모두 죽어 있지만 내 정신은 최고조일 때. 사지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지. 여기서부터 진짜 안 좋죠. 땅에 묻힌 모습. 미래를 위해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중요한 것만 담아야 돼요. 관에. 조그만 공간이지만 이 사람 일생을 다 담는 거잖아요. 육신이랑. 제일 중요한 물건을 우리가 넣어주죠.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느낌이에요?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제 관에 묻어드려 그럴 때 어떤 거를 같이 묻어드릴까 하면서 유품을 막 정리하겠죠. 그래서 알뜰 전략하는 정신이 생긴다. 작은 공간에 소중한 것만 넣어야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택시 타고 가다니는데 막 버스 타고 힘들게 막 들고 다니고 나는 저 사람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렇게 저 돈 다 자식 줄 텐데 왜 저렇게 전략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걸 보니까 살짝 와닿는다. 그렇죠. 하여튼 전략 생긴다 그러죠. 나이 정신이. 먹을수록. 모든 게 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죠. 그치. 그런 네,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육신의 작용력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해당 육친에게 물리적인 부분은 불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무토일간인데 묘지가 술토네요. 네, 그럼 이 술토에 해당하는 육친은 묘지에 들은 거니까 이 육친은 불리한 거죠. 아까 저희 엄마사주 관을 묘지에 묻었잖아요. 관 임묘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남편은 물리적인 부분은 불리하다. 엄마한테 진다. 묘 묻었어요. 뭐 재성을 임묘시킨 사람도 있겠죠. 재성이 임묘된 사람은 어떻겠어요? 남보다 돈 버는 게 조금 불리하다. 그러면 돈복은 박하다. 그렇게 저기 보는 거죠. 그 간목이 네, 미가 묘지니까 네, 저 미는 아버지하고 시어머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한테 약하다는 거야? 그분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내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 내 시어머니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개성이 아니면 내가 간목인데 천간에 뭐 병화가 있어요. 근데 병화 밑에 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간목은 이 병화를 임묘시킨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임묘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여기서처럼. 네. 이분은 임묘가 없네요. 이분은 본인이 임묘된 거기도 하지만 관이 이 임수는 진토 위에서 임묘됐잖아요. 나는 진토 위가 간대지지만 이 임수는 진토가 묘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관성을 임묘시킨 거죠. 병화가 임수를 임묘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병화는 진토위가 관대지만 임수는 관대가 여기 묘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런 여자는 관성을 임묘시켰다. 또
뭐 경금일간인데 병화다. 그러면 저럴 그러면 때 네. 저쪽 사주 보면 이쪽 사주요. 진년에 네. 진년에 네. 작년인지 갑진년이잖아요. 네, 네. 그럼 갑진년 같은 경우에 나는 관대야. 네. 근데 진년에 내 남편이 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빠진다는 거라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임진이 그런 구조지만 갑진이라면 그러니까 조사주에서는 네, 네, 네. 그러면 이 남편이 내 남편이 네, 나 남편이 안 그래도 갑진년에 임묘됐는데 갑진년에 또 임묘되니까 네. 아, 이분 남편이 조금 뭐 아프시거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왜 내 배우자가 임묘될 때 돌아가실 때가 저럴 때 잘못하면 네. 그렇게 관에 들어간다는 뜻이. 맞아, 맞아. 임묘시킨 거죠. 재성이 임묘된 사람도 있겠죠. 그치. 그러면 뭐 부모가 간다고 하고 와이프 사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재성 임묘. 네, 맞아요. 그래서 사별이 오는구나. 네. 그래서 임묘 이런 게 그렇게 맞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절대 아직 여기 안 했는데. 그래서 묘가 되면 그 임묘된 육친은 물리적으로 아무래도 불리하다. 지금 묘는 진짜 묻어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옴싹달싹 못하는 거잖아요. 관 속에서. 그런 모습이다. 자, 그 다음은 절태양이 남았네요. 절은 절처봉생이라는 말처럼 육신과 정신이 갈라지고 끊어진 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절은. 네, 이제 묘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절처봉생. 끊어진 부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절처봉생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절단된 부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즉 생명이 처음 창조되는 모습. 아까 제가 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절을 포라고도 해서 이거는 포태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없는 걸 포대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는 아직 몰라요. 근데 그런 때죠. 그래서 영혼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영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모습이고 물질적인 상태는 아직 모습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의 영혼이 이제 꿈틀꿈틀 된 거예요. 임신 초기 아직 임신인지도 모를 그럴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임신은 이제 요 단계로 가는 거죠. 이제 아기 영혼만 있어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허약하고 무력하다. 변화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변덕이 심하다. 끊어진 데서 다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청산하고 시작하는 기운이다. 네. 마치 그 명리학에서 파 같은 기운인 거죠. 파.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처럼. 우리 무당이 이제 아까 그 사람 같은 네. 경우는 신투수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저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러죠. 이제 이거 끈 거. 절처봉생한 거죠. 묘절태 신을 받는다고. 묘절태. 묘절태. 네. 묘절태 신을 묘절태에서. 오케이. 지금 묘절태잖아요. 인간으로 살지 않고 네. 네. 저기 신령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선택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묘에서 나를 묻어버리고 절에서 끊었다가 다시 탄생하고 이제 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묘절태. 신들을 많이 받아. 세상이 살기 싫으니까 머리 감고 산으로 가는 게 묘절태에 들어가. 묘절태에서 맞아요. 자, 이제 태에서는 육신이 생겼어요. 여기서는 영혼만 생겼고. 자궁 속에 수정된 태아의 위기감과 생존하고 싶은 욕망의 상태. 막 임신 초기가 제일 불안하잖아요. 그런 기운인 거예요. 이제 막 착상해서 자리 잡는 기운. 아주 불안한 상태겠죠. 순진하고 낭만적이고 꿈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태일 때는 이런 거예요. 뜬구름 잡는다는 거죠. 불안하고 뜬구름 잡는다. 세상 물정을 진짜 모른다. 태아가 모체에만 의존하듯이 의존성이 엄청나고 독립심이 부족하다. 이때는 그래서 숨어서 새로운 시작의 여건을 준비하는 웅크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도 태도 이제 조금 육신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뱃속에서 길러야 되겠죠? 양육한다 할 때 양자. 이제 태아가 뱃속에서 임신 중기 말기 그럴 때요. 태아가 뱃속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만삭이 된 상태. 걱정거리가 있어도 태평하고 임신 초기에만 불안하지 이제 배부르면 가만히 있다 낳기만 하면 되잖아요. 날만 기다리잖아요. 그런 상태. 때를 기다리는 모습. 성품이 차분하다. 숨어서 새로운 시작의 실력을 준비하는 시기. 이제 출산 준비하는 막 그런 때. 막 희망이 가득 차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제 막 꿈꾸는 때죠. 양은. 양 다음에는 또 뭐가 와요? 다시 장생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2 운성이에요. 그래서
양일간은 12운성의 흐름이 대체로 맞고 요거를 중요하게 보셔도 되는데 음일간에서는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 왕, 묘 정도만. 자, 생왕묘 잘 보세요. 양은 맞고 음이 안 맞는 게 여기서도 보여요. 자, 간목 같은 경우는 생왕묘가 뭐죠? 해, 묘, 미죠. 병화는요? 인, 오, 술. 많이 들어봤죠? 무토 똑같죠? 인, 오, 술. 경금은요? 사, 유, 축. 어서 많이 들어봤죠? 임수는요? 신, 자, 진. 이게 뭐예요? 삼합이요. 자, 삼합에서 앞글자는 생지고 가운데는 왕지고 뒷글자는 고지잖아요. 가운데 글자. 간목은 묘목의 왕지잖아요. 그래서 요 삼합에서 해수에서 태어나서 묘목에서 제왕지고 미토에서 가는 거예요. 생왕묘. 큰 사이클로 보면. 네. 그래서 삼합과 12운성이 관련이 있다. 요게 그리고 삼합과 관련 있는 게 또 삼재도 요걸로 가는 거죠. 또 병화나 무토 같은 경우는 이노술. 이노술은 합해서 화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병화와 무토가 이 이노술 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12운성도. 병화와 무토는 인목위에서 태어나서 오화에서 제왕하고 술토에서 인묘된다. 그리고 경금 같은 경우는 사유축이에요. 그래서 사화에서 태어나서 유금에서 제왕하고 축토에서 인묘되는 거죠. 그러면 네. 제가 저기 무토 같은 경우에 네. 무에서 지금 그 5에서 제왕이라 그러잖아요. 네. 5월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왕지에 있는 때죠. 내가. 1월달, 5월달? 네, 네, 네. 네. 사도 좋고 걸록 제왕이 다 좋으니까요. 그럼 묘는 저기 이럴 때 시작하시는 거죠, 뭐를 인월에. 근데 이제 뭐 묘절태가 아까 안 좋다 하셨잖아요. 뭐 술월, 해월, 자월 이럴 때 겨울일 때 해월이 10월, 11월, 12월 이쯤이잖아요. 요때는 뭐 시작하거나 그러시지 말고 약간 절처봉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기다려라 이런. 계절 느낌을 받아서 이제 그렇죠. 거죠? 네. 내 기운이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생하다가 여기선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뭐 시작하거나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받아들여. 예. 근데 음일간은 안 맞아요. 그렇죠. 이 음일간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삼합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냥 크게 보면, 큰 사이클로 보면. 네. 12운성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의미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